자, 그 다음에요. 다 됐나요? 아, 답이었구나. 답진 좀 이따 보고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당연히 정의였어요. 정의. 포물선의 정의. 자, 그래서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정의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즉 문제에는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y제곱은 8x고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만나고 있는 점이 2점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 얘기할게요. 빔이 달려있긴 하지만 빔을 앞으로 계속 쏠 거긴 쏠 거거든요. 근데 개념 수업할 때는 빔을 쏘지 않을 거고요. 문제풀이 할 때만 빔을 쏠 거예요. 왜냐면 기하백도 처음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뒤에 공간도형 파트 쪽 가게 되면 정사면체 나오고 막 정면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그림들을 빔으로 쏴줘서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들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몰라. 그림. 수업은 다 들었는데 그림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그렸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아, 그림을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정사면체는 저렇게 그리는 거고 정팔면체는 저렇게 그리고 정팔면체에서 좀 이렇게 좀 위쪽을 보게 하려면 저렇게 그려야 되고 아래쪽을 보게 하려면 저렇게 그려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지만 이 빔 프로젝터로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리지를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단원의 절반은 공간이에요. 공간. 3차원 입체 공간을 이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다 손으로 그려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거기 이제 보시면 AP의 길이가 4라고 되어 있고 BQ의 길이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4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을 하려면 포물선이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정의는 당연히 초점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다음 준선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 없이는 사실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초점과 준선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초점은 있지만 지금 준선이 없으니까 준선을 그립니다. x는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을 그리고 자,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은 게 포물선의 정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게 포물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만드신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길이하고 누구하고 똑같고 이 길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누구하고 똑같고 이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y축에 내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자연스럽게 2고 2죠.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고? 6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얘도 6이고 얘가 3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얼마다? 9다라는 것을 이렇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보일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뭘 먼저 그려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바탕, 밑바탕을 그려주시고 밑바탕 위에서 최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 해놓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뭐야? 누가 틀린 거야? 16 더하기 6이 24야 지금? 미쳤어? 자, 답은 22죠. 쉽죠? 자, 그 다음에 2-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G의 좌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뭐 세 점을 잡죠. 뭐 이렇게 잡아서 무게중심을 구해봤더니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었다? 마이너스 5,1에 있었다. 마이너스 5,1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점 F로부터 세 점 ABC 이르는 거리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초점 여기를 초점이라고 하면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 세 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포물선이 있으니 당연히 포물선에 초점이 있으니 당연히 준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길이를 A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동일한 길이를 갖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각각 x1,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x2,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x3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5라는 놈은 뭐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한 다음에 뭘로 나누라? 3으로 나누라.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5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1의 좌표, 즉 이 a의 길이를 x1과 요 놈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3 마이너스 x1. 왜냐면 음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3 빼기 x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3 빼기 x3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는 9 빼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하라는 이야기랑 동일하니까 이것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얘는 9 플러스 15. 그래서 얼마다? 2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좌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순전히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 x좌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x좌표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뒤로 갈게요. 이게 살짝 문제가 있더라고. 맞아요. 그 위너스 워크북에서 만들 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재를 딱 만들어 봤더니 교재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오는데 문제는 사장님 좀 욕심을 부렸는지 페이지 수가 300몇 페이지가 나와서 수정을 좀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답을 붙여야지. 아, 답지 빼고요. 300이면 고전 처음에 고전. 답지를 빼고 352페이지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미적분 1, 2, 그러니까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동, 그 다음에 기백에서 각각 3분의 1씩 나온다라고 평가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문제가 수능의 출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냐면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백터 해가지고 4과목에서 30문제를 냈기 때문에 7, 8문제, 7, 8문제, 7, 8문제, 7, 8문제에서 얘가 7, 8문제, 얘가 7, 8문제였는데 확실하게 이제 이거에 대한 비중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기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3월 들어가기 전까지 그 수능평가원 기출문제까지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좀 급해요. 왜냐하면 수능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필수 3번을 볼게요. 자, 필수 3번은 자, y제곱은 마이너스 12x라고 나와 있는 이 포물선에서 자,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초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3,0이라고 잡아 놓으시고 자, 초점이 있는데 준선이 없으면 걔는 포물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준선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x는 3이라고 하는 준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같은 놈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 직선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뭐가 됐을 때 최소값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직선이 됐을 때 최소값이 나오죠. 자,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중학교일 텐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 돌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길이가 최소가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전부 다 펼쳤죠. 그죠? 전부 다 펼쳐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이렇게 가면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뒤에 있는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놈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여기에 어떤 정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정점, 정해져 있는 점이 있고 P가 여기 있어.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 대칭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거랑 같은 길이를 갖는 놈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되려면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놈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 수 있어요.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그 다음에 준선까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것이 결국 여기 있는 요 A와 B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뭐가 됐을 때? 직선이 되었을 때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P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이 위치에 있으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에 있으면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위치에 있을 때 요게 마이너스 5고 이게 지금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니까?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최소값이 되는 위치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즉 3-1번 같은 경우는 P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AP 더하기 PH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H랑 같은 놈을 만들어야죠. 어디다 만들어야 돼? 포물선 안쪽에다가. 아니, 포물선 안쪽에다 만들라고 개놈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말이야? 자, 찢는 사람 많죠? 아니, 요 길이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같은 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떤 게 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야? 아니지. 여기는 요게 초점이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해라라는 이야기는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면 돼요? 직선이 돼버리면 되죠. 그래서 결국 뭘 찾는 거야?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초점까지 요 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민주야, 뭐 하고 있니? 모르겠어. 뭐라고? 삐 같잖아. 왜? 민주야. 아이고 어려워요. 자, 최소값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초점이 어디 있어, 초점이? 초점은 이 안쪽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4py가 돼야 되니까 초점은 0,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놈을 찾아보면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같은 거죠.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를 해라 라는 이야기는 얘 더하기 얘를 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아. 그렇죠? 자, 얘 더하기 얘를 하라는 이야기랑 똑같기 때문에 자, P가 어디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고 작아질 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더 작아질 거 아닙니까? 자, 어디에 왔을 때? 정확하게 이 지점에 왔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얼마라고 하면 된다? a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라고 하면 된다. 그게 얼마다? 4다라고 돼 있으니까 a제곱은 얼마다? 12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물선이 있으면 초점과 준선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초점 준선을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정의를 항상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포물선의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율, 만약에 포물선의 방정식에 기출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출문제의 70%는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70%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해석기하학이다 보니까 식을 이용하는 거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추가적인 다른 이야기들과 합쳐서, 그래서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기시면 포물선의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쉬었다 가죠.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